네, 안녕하십니까. 부수입연구소 한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게 맞는 부업을 찾는 3가지 체크 포인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적인 이유도 있고 동기부여, 자기개발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업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가지 SNS 채널이나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부업을 하다가 생각보다 잘 안 맞아서 또는 내가 원하던 부업이 아니어서 좌절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는 내게 맞는 부업을 찾는 3가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지속 가능성, 보상 적합성, 그리고 시간 적합성입니다. 이 모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지속이 가능한가? 내가 생각했을 때 투입한 시간이나 노력 대비 보상이 충분한가? 그리고 현재 나의 스케줄을 봤을 때 내 스케줄에 부업 시간이 적합한가? 이 3가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가가 높은 부업이라도 만약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오랜 기간 지속한 부업에 비해 얻는 것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3년에 단 한 번, 딱 한 번 300만원 버는 부업이 있고요.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매월 30만원씩 들어오는 부업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2가지 부업을 동시에 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면 저는 후자가 더 낫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나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변동성이 생긴다면 3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300만원짜리 부업이 120만원으로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낮아져 봤자 15만원,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40만원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매월 계속 기회가 있다는 거죠. 매월 30만원씩 받는 부업은 변동폭이 이렇게 다소 크더라도 결론적으로 전체 평균을 계산하면은 아마 월 30만원 안팎일 겁니다. 만약에 통계 집계 기간을 수만 년으로 계산한다면 위에 전자도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수렴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가정이고요. 비교적 짧은 텀이 5년에서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봤을 때 후자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업 수익은 개인의 재정 계획에도 도움이 돼요. 내가 한 달에 정말 안 되면 10만원씩, 잘 되면 40만원씩 들어오는 안정적인 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단어, 따박따박이라는 단어가 있죠.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이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근데 둘째는 보상 적합성인데요. 이거는 본인이 하고 있는 부업의 보상이 본인이 투입한 시간이나 노력 대비에 적절한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나의 1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부업의 수입이 10만원이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의 1시간을 투자했는데 딱 만원 정도, 딱 최저시급 정도 받았다. 그러면 나쁜 부업일까요?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고 나쁘고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는 8년 전에 약 3시간 들여가지고 원고를 하나 작성하면은 3만원 받는 부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 짬나는 시간 3시간 써가지고 3만원 번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차피 유튜브나 보고 막 누워있고 이럴 시간에 3시간 일해서 3만원 번다 그러면 8년 전에 저한테는 너무 좋은 수익이었어요. 그렇게 시간 보낼 바에는 차라리 글이라도 쓰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똑같이 1시간 원고를 작성하면은 70만원 받는 플러스 VAT까지 사업자니까 받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원고 작성이고요. 분량은 2개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제 몸값이 올랐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8년이 지난 2024년 2월 지금 제가 만약에 3시간 원고 받고 3만원 하겠다 하면은 할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한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릴게요. 투입된 시간이 3시간에 3만원과 그리고 1시간에서 70만원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투입된 노력도 3분의 1이라고 보는데 거의 20배 넘는 보상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효율인데 왜 이걸 하겠냐라는 거죠. 지금은 단가가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보상 적합성에는요, 이런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차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은요, 높은 조회수 아니면 많은 댓글 이런 거에 더 큰 힘이 되고
더 위로를 밟게 됩니다. 그것처럼 돈을 뛰어넘는 보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16년 당시에 그 정도 원고비였는데, 이때 글을 기고했던 매거진이 캐드앤 그래픽스라는 곳이었어요. 캐드앤 그래픽스가 당시에 약 2만 부 정도 발행하는 매거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는 매거진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원고를 작성하던 2016년도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이 매거진에 제가 쓴 글을 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느덧 다 기업의 요직을 맡게 되었어요. 저한테 일 주시던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8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다 성장을 했겠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장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일을 또 받게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 조금은 순진했었던 당시의 원고 작성이 좋은 영업수단으로 활용이 됐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를 잘 고려해가지고 내가 인풋이 뭐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는 아웃풋이 뭔지를 잘 저울질해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람이더라도 시기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꼭 저울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시간 적합성인데요. 네, 사람마다 부업에 가용한 시간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업무에 따른 효율도 다를 겁니다. 본인이 부업에 가용한 시간과 컨디션이 어떤지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본인 취향의 부업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절대적으로 그 시간에 할 수 없어, 시간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진행이 불가능하잖아요.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무직 같은 경우는 언제 시간이 되겠습니까? 출퇴근 전, 후가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주부다 라고 한다면 육퇴후, 육아 퇴근 후가 될 수 있겠고요. 뭐 대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공강 또는 하교 이후일 겁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낱낱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재택근무하는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스케줄을 짜봤습니다.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을 자고요. 그 외 시간은 아침 먹고 운동하고 출근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나름의 스케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럴 경우에 직장인이 가용한 시간은 언제인지 한번 보세요. 언제 내가 부업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재택근무니까요. 이 부분 오후 근무 시간과 그리고 오전 근무 시간, 여기는 부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이고요. 그 외에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씻는 시간, 운동하고 이런 모든 시간이 바로 부업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건 유튜브 시청이라는 건데, 유튜브 시청 대신에 저는 사실 요즘 이제 촬영을 하고 있죠. 나름 또 부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 스케줄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그 외 모든 시간에 부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오버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밥 먹는 시간도 부업을 할 수 있고 운동하는 시간도 부업을 할 수 있냐? 말이 되냐?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9시에 운동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겠다? 예를 들면 100일 챌린지 하루 1시간 오전 운동 이런 식으로 제목 지어서 유튜브 영상 만들어 올리기, 아니면 운동하면서 사진이나 영상 찍어서 인스타그램 계정 키우기, 또는 운동하면서 마주치는 자연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다음에 디자인 소스 사이트, 스톡 사이트에다 판매할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하는, 점심 식사, 저녁 식사하는 걸 예를 들어 볼게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식사라고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때 할 수 있는 부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택근무 집밥 100일치 모아보기 찍어서 유튜브 영상 만들어 올린다는 거죠. 아니면 만약 본인이 그때 외식을 한다 그러면 먹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뭐 카페나 맛집 돌아다니면서. 또 식사하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설문조사 부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당장 돈이 되는데 큰 돈은 아니에요. 단가가 좀 낮긴 하지만 어쨌든 설문조사 부업도 밥 먹으면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스케줄링이 된다면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다 부업을 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이제 수험생 시절에 스케줄러에다가 학습량을 기입하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친구들은요 10분 단위로다가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스탑워치를 갖고 다니면서 모든 행동에 대한 시간을 체크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뭐 10문제를 풀면 얼마, 뭐 국어 비문학 지문을 3개를 풀면 얼마, 이렇게 시간을 재면서 공부를 스케줄링 하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원형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루즈하게 얼개만 잡은 스케줄이고요.
그 말은 빡빡한 스케줄 일정 사이에도 충분히 다른 업무가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든 행동에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스탑워치로 꼭 체크를 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특정 부업을 진행하는데 본인 스케줄에다가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설문조사 부업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걸 해보니까 어떤 분은 1시간 걸린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2분 걸린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하지 마라, 이 사람 해라가 아니고요. 1시간 남는 시간이 있고 그거를 할 의향이 있으면 하시는 거고요. 2분이더라도 본인 스케줄에 2분도 못 끼는 정도다 그럼 못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만 할 수 있는, 낮에만 할 수 있는, 저녁에만 할 수 있는, 새벽에만 할 수 있는 부업이 있고요. 또는 시간 제약이 없는 부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꼭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내게 맞는 부업을 찾는 3가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